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숨결로 빚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보물들, 주님의 보물인 우리, 하루하루 얼마나 값지게 살고 있을까요? 가톨릭 교회 안팎의 보물 같은 분도 만나고 내 마음, 내 신앙의 보물도 찾는 시간입니다. 가톨릭 보물찾기. 이 시간 우리 가톨릭 교회의 소중한 보물인 분을 모시고 그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는 지혜와 신앙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사순식입니다. 사순제 3주일을 앞두고 있는 이때 음악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실 분, 반도네오니스트 이여진 마리스텔라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가족 여러분. 벌써 행복가족 여러분을 이렇게 익숙하게 얘기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침부에 이렇게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제가 더 감사해요. 아이고, 좋습니다. 예, 제대로 우리 행복가족들께 그러면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도네오니스트 이여진 마리스텔라입니다. 하느님은 좀 가득한 이 자리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이야, 하느님 은총, 영광. 야, 우리가 미사 시간에 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벌써부터 가톨릭 보물을 모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광, 은총 이런 것들 사순식이 또 넘어가는 부활 시기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오늘 음악으로 네. 예, 그 사순 음악 피정의 길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어떻게 가톨릭 평화 방송은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이에요. 뭔가 저는 그냥 매주 미사 참석하고 또 소소하게 음악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또 그런 저를 관심을 이렇게 많이 기울여 주신 분들 계신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또 설레기도 하고 네. 뭐 그냥 정말 은총받는 말 그대로예요. 그런 느낌으로 왔습니다. 아유, 좋아요. 예, 마치 성전 한가운데 딱 앉아서 감시를 바라보는 그런 느낌으로 예, 약간은 설레기도 하지만 또 편안해지는 마음으로 오늘 연주도 해주시고 또 신앙 얘기도 해주시고 음악 얘기도 해주실 텐데 예, 들으시는 행복가족들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남겨주시고 또 함께하는 이 순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예, CBBC 라디오 채널 검색하신 다음에 시청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음악 얘기를 먼저 할까 해요. 네. 반도네온 얘기부터. 네. 저는 대학생 때 한 공원에서 네. 재즈 페스티벌에서 연주하는 그 반도네온을 보고 완전히 반했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우와, 그 이후부터 그쵸, 꽤 오래전이죠. 네. 그 이후부터 계속 반도네온 연주 듣고 싶다, 또 보고 싶다. 코로나 때문에 못 보고 있는 이때 만나게 돼서 너무 좋은데 이 반도네온이란 악기가 약간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일단 이 악기가 어떤 건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반도네온은 우선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아코디언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 소리 나는 원리가 같아요. 근데 이제 아코디언은 열 때랑 닫을 때 이제 같은 소리가 나는데 예. 얘는 이제 좀 다른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일단 이제 악기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처음엔 독일에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반도네온 하면 우리가 탱고 악기로 많이 알고 있는데 예. 사실은 독일에서 만들어져서 20세기 초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남미로 이주해 올 때 악기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악기를 가지고 남미에 정착을 했는데 예. 그때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제 탱고가 막 피어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기타랑 뭐 플룻 이런 게 들고 다니기 쉬운 악기로 탱고를 연주하다가 반도네온도 한번 같이 해볼까 했는데 완전히 꼭 잘 맞는 거예요. 음악하고. 약간 음색이 아코디언은 좀 밝고 영롱하고 이런데 반도네온은 약간은 박력도 있고 예. 뭔가 마이너한 음색도 있고 그래서 음악하고 되게 잘 어울려져서 지금은 뭐 탱고 또는 아르헨티나 이러면 반도네온 네, 그렇게까지도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하모니카랑도 비슷한 그 시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네, 하모니카, 아코디언, 반도네온 이런 것들이 다 리드 악기라고 그래서 바람으로 네, 소리가 나는 그런 악기군요. 그렇죠. 예, 맞아요. 탱고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악기이기도 한데 그럼 이 탱고에 먼저 빠지신 건지 아니면 반도네온을 먼저 접하신 건지 어떻게 이 연주를 시작하셨나요? 사실은 되게 또 음악 얘기를 하자면 또 긴 얘기긴 한데 그렇죠. 예, 맞아요. 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예.
네, 원래는 클래식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어렸을 네. 때부터.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고 오히려 제가 지금 이 자리가 되게 편안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어렸을 때 저 당연히 성가곡들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었고 그래서 바흐에 굉장히 많이 제가 심취해 있었어요. 대학 시절에는. 네. 그래서 뭐 마테순환곡, 비단조 미사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마음에 품고 좋아했었고 기타 음악도 많이 들었었고 네. 그렇게 하다가 대학 시절에 아까 대학 시절에 반도네온을 처음 보셨을 때 전율이 있으셨듯이 예. 저도 대학 시절에 피아졸라라는 뮤지션의 음악을 처음 들었는데 피아졸라는 탱고 반도네온의 황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작년이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이기도 했었고요. 예. 그래서 그 뮤지션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이란 거는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었어요. 왜냐면은 원래 고음악을 좋아했고 이랬었는데 뭔가 되게 격정적이다가 갑자기 긴장이 딱 풀어지면서 서정적이다가 이 다이나믹이 굉장히 큰 거예요. 진폭이. 그래서 처음엔 되게 낯설었는데 이상하게 듣다 보니까 중독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코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탱고 음악에는. 그래서 한참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어떤 생경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게 반도네온이었어요. 네. 그리고 피아졸라가 반도네오니스트였고 그래서 뭐 다른 악기들에도 탱고 음악에서 관심을 둘 수 있었는데 저는 그냥 당연히 피아졸라가 반도네오니스트니까 나도 반도네온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이게 뭐 생소한 악기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탱고 하면 반도네온이겠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악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길을 걸으신 거고. 근데 전공은 건축이세요? 네, 맞아요. 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저희가 전공을 이제 정해야 되잖아요. 뭐, 그래서? 지금은 예. 없는 것 같은데, 이과, 문과 뭐 이런 거 정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고등학교 때 저는 이과적인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뭐 인테리어 잡지 보면서 어떤 실내 공간 이런 거 꾸민 거 보면은 너무 신기하고 뭔가 미니어처로 모형들을 만들잖아요. 뭐 레고 갖고 놀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예.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전공을 건축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하면서 건축을 이제 전공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뭐 공부도 또 꽤 오래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뮤지션이 됐는데 이과 감성에서 문과 예체능을 다 어떻게 합친 그런 길을 결국 걸어가신 거군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지 반도네온을 연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기도 하신다고 하던데. 아, 네. 예. 제가 이제 반도네온을 처음 시작했던 거가 사실은 2011년도인데 34살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시작할 때가. 네. 근데 이제 그 시작할 때는 뭐 반도네온에서 내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음악이 너무 좋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뭔가 이렇게 연주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만 있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지내다가 이제 한 4, 5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예. 그때 뭐 조금씩 공연도 하고 콩쿨도 갔다 오고 이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는데 16년도쯤 됐을 때는 본격적으로 반도네온을 좀 매진해볼까? 왜냐하면 저도 어떤 진로의 갈림길에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조금 고민을 많이 좀 하고 어쨌든 선택을 나는 반도네온 음악의 길로 가겠어. 나의 행복을 찾겠어. 이런 거죠. 행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악기를 매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 반도네온 첫 스승님이신 레오정 선생님이 계세요. 한국 최초의 반도네오니스트이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제안을 주셨어요. 사실 선생님은 아르헨티나에서 반도네온뿐만 아니라 뭐 수리나 조율 제작 이런 부분까지 같이 유학을 하고 오셔서 왜냐하면 한국에 와도 반도네온 악기라는 게 너무 생소하고 그리고 오래된 악기라 고장도 너무 많이 날 텐데 그렇죠. 네, 그럴 때마다 아르헨티나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최초시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고민해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수리 작업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하려고 보니 악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저 말고도 다른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악기는 전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일에서 만들어졌었는데 그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공장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악기 공장이. 전쟁으로. 네. 예. 그래서 지금도 만들긴 해요. 그러니까 다 공방식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제 만들어지긴 해서 전 세계적으로 드물고 한국에는 없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제 만들어 보자라고 뜻을 모았죠. 그렇군요. 네. 야.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그야말로 보물이네요. 악기가 반도네온도 보물이에요. 그렇고 네. 그리고 반도네온을 연주하고 만드시는 우리 마리스텔라 연주자님이자 또 만드시는 분이니까 뭐 작가님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예. 두 분 다 보물인데 그래요. 뭐 잠시 후에 저희가 연주하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그 반도네온이 일단 되게 버튼이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몇 개나 있는 건가요, 거기? 보통 반도네온이 오른쪽에 38개가 있고 왼쪽에 33개가 있어요. 그래서 71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야, 그렇게 많은 70개가 넘는 버튼으로 연주를 하는데 그 반도네온만의 그 음색의 매력도 있고 또 악마의 악기라고도 하는데 그렇죠. 예. 네, 처음에 그렇게 이제 느끼는 이유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코디언처럼 열고 닫을 때 음이 같은 게 아니라 예. 똑같은 버튼에서 다른 음이 이제 소리가 나고 네, 그러니까 버튼이 71개인데 소리가 다 다르니까 142개가 곱하기 2 이렇게 그렇네요.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 예. 근데 또 한 가지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렇게 있는데 피아노는 순서대로 있잖아요. 그쵸. 기타도 플랫에 따라서 순서대로 있는데 예. 반도네온은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계속 굉장히 불규칙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열 때 닫을 때 다르지 순서 불규칙하지.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우리 몸으로 익숙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악마의 악기라는 별칭이 붙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 해결되는 시간이 지나면 네, 시간이 지나면 예, 충분히 익숙해지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행복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어쨌거나 탤런트가 있으시네요. 그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30대에 시작을 하셨습니다만 네. 그리고 내가 이걸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데 네. 행복을 찾아가니 직업이 된 거면 맞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그 연주의 탤런트도 있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들으시는 그 관객과 또 라디오 듣는 청취자들에게 행복도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매력을 이쯤에서 우선 직접 듣고 얘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반도네온의 매력에 빠질 기회 첫 번째로 연주해 주실 곡은 네. 어떤 곡인지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토로 피아졸라의 딴띠아니 프리마라는 곡이에요. 예. 이 곡은 아주 오래 전에라는 이태리어인데 이제 피아졸라가 이태리에서 활동할 당시에 에이전트가 이 곡을 딱 듣고 이 곡 뭔가 종교적이고 대중들한테 굉장한 공감을 줄 수 있는 곡인 것 같다라는 촉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에서 부제로 아베 마리아라는 부제를 붙였어요. 그래요? 네, 성모송이라는 부제를 붙여서 원래는 영화음악 주제가로 만든 거였는데 예. 독립적으로 이제 배포하기 시작했는데 또 큰 인기를 모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세례명이 마리스텔라잖아요. 예. 네, 뭔가 이 곡을 들으면 저도 굉장히 편안해져서 사실 즐겨 연주하는 곡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 평화방송에 어떤 출연을 딱 제의를 받았을 때 뭔가 연주를 하면 난 이걸 꼭 해야지 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좋습니다. 아이고 네. 이 마리스텔라와의 연결고리도 있는 이 곡 딴띠아니 프리마 아주 오래전에 반도네온 연주뿐 아니라 기타 연주도 네. 함께 할 텐데 오늘 함께 해주실 네. 기타리스트 선생님과도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가족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기타리스트 김보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세례명은? 세례명은 이제 대건 안드레아고요. 아, 그래요. 대건 안드레아시기도 하고 성함부터 복음입니다. 예. 네, 보고 복음인데 저희는 이제 복음. 예. 가톨릭 안에서는 또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복된 소식을 또 전해주시는 그런 느낌으로 김복음, 예, 대건 안드레아 기타리스트와 이어진 마리스텔라 반도네오니스트가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자, 무대로 두 분 이동해 주시고요. 야,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3월 성 요셉 성월을 보내고 있는데 이 아버지이신 성 요셉 얘기하려면 또 이 성모님도 빼놓을 수 없죠. 성모님 하면 떠오르는 게 성모송이고 부제로 성모송을 갖고 있는 곡 딴티 아니 프리마 아주 오래전에 피아졸라의 곡이라고 합니다. 반도네오니스트 이여진 마리스텔라 그리고 기타리스트 김보금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이 함께 연주를 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들으시는 이 연주의 순간은 보실 수도 있어요. CPBC 라디오 채널 검색하신 다음에 시청도 해주시고 시청해 주시면서 댓글도 남겨주시면서 무엇보다 사순제 3주일을 앞두고 있는 사순제 2주간 토요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지금 조율 중이신데 준비가 되면 연주를 이어가는 걸로 하고요. 무엇보다 문자나 빵톡으로 참여하시는 분 중에 우리 반도네온의 연주 매력 궁금하다, 나도 느낀 적이 있다, 이런 참여도 해주셔도 좋고요. 사순 시기에 나는 이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참여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잘 챙겨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율이 어느 정도 잘 됐나요? 어떤가요? 거의 끝난 겁니까? 예,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반도네오니스트 이여진 마리스텔라 그리고 기타리스트 김보금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의 연주로 딴티 아니 프리마 성모송 부제가 있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게 아멘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진짜. 딴지 아니 프리마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라는 곡이었고요. 성모송이라는 부제가 있는 이 곡, 이어진 마리스텔라 연주자, 그리고 김보금, 대건 안드레아 연주자의 반도네온 그리고 기타 연주를 함께 들었습니다. 처음엔 이어폰을 꼽고 들었고요. 아, 네. 그러다가 이어폰을 벗고 들었고요. 네. 그러다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감고요. 나. 잠깐 뜨니까요. 제작진도 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 예, 아마 행복가족들도 마찬가지이시지 않았을까. 듣다가 자연스럽게 두 손을 모으고 성모성 한 번쯤은 바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연주할 때마다 제가 정말 저도 사실 은총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많이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음악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하고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가 뭐 기도에 3배의 은총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연주로 그리고 우리가 사실 알지 못했고 영화에서 한 번쯤 들어봤던 음악으로 또 이 신앙을 느끼니까 그게 또 행복입니다. 아, 네. 예, 그런 시간으로 지금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가톨릭 보물찾기 반도네오니스트 이어진 마리스텔라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아까 방금 뭐 은총 뭐 이런 얘기하셨는데 네. 신앙 얘기도 잠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래 가톨릭 신자셨던 건지 사실 연주하는 영상을 보면 오른손에 묵주반지를 끼고 계시고 지금도 둘째 손가락에 끼고 계신데 언제 가톨릭 신앙을 가지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정성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먼저 어머니께서 이제 신자가 되셨고, 예. 저를 이제 성당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어머니시고, 그래서 지금도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각하면 새벽마다 새벽 기도 이렇게 성모상 앞에서 하시는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나죠. 네. 그렇군요.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신앙을 가지셨는데 그 어머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기쁘셨듯이 우리 마리스텔라 자매님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살아가시면서 하느님이 기쁨이 됐던 순간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꼭 기쁨과 어떤 위로가 같이 항상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초등학생을 받긴 했지만 뭐 줄곧 그렇게 신실한 신자라고 말하긴 제가 너무 부끄럽고요. 저도 어떤 기복들도 많았고 그런 인생 안에서 지금은 신앙이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여정 안에는 사실 제가 어머니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10년 정도 투병을 하셨었어요. 그래요. 네, 10년. 그러니까 근데 그 10년이라는 시절은 제가 반도네온을 했던 시간하고 일치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행복을 찾겠다고 그 전에는 뭔가 안정적인 삶 그리고 멋진 딸 이렇게 이제 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나도 좀 남은 인생은 이제 나한테 좀 행복을 주는 삶을 살고 싶어서 또 근데 그 와중에 좀 아프시기까지 하니까 제가 뭔지 모를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또 음악하는 걸 반대하신 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늘 응원을 해주셨고 근데 저 혼자 괜히 그랬던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에. 네, 그랬었는데 이제 어머님을 하늘나라로 2019년에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도밖에 없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의술도 많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사실 하느님 앞에서 인간이 이렇게 작은 존재구나 하는 것도 그때 너무 절절하게 깨달았고 그래서 어머님이 좀 좋아지시면 기쁨, 좀 호전되시면 기쁨, 다시 또 악화되시면 위로가 너무 절실하고 그러면서 하느님하고 더 어머니 덕분에 훨씬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이어진 마리스텔라 자매님을 저희가 보물로 모셨는데 마리스텔라 자매님의 첫 번째 보물은 반도네온이고 그 두 번째 보물은 어머님이신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요. 네. 어머님도 아마 지금 주님 곁에서 기도로 또 함께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음악 안에서 위로를 찾고 또 하느님을 찾으신 순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예.
제가 2018년도에 지리산에서 연주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지리산이요? 그때 아르헨티나에 있었을 때였는데 지리산에 화엄음악제라는 게 있어요. 불교 조계종에서 개최하는 음악제인데 예. 저는 천주교 신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다른 신앙을 갖고 계시는 분들하고 친교 맺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아요. 뜻깊은 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음악제 자체가 불교 음악제도 아니에요. 예. 그냥 지리산에서 개최하는 음악제인데 이제 거기에 연주를 하러 갔는데 그때가 9월이었거든요. 근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공연 직전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무대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이렇게 천막도 치고 그래서 어떻게 공연을 계속 이어가다가 저 이제 마지막 무대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비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비가 그친 지리산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너무나 영험할 것 같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뭔가 그때 근데 제가 객석에 어머니랑 아버지도 모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연주를 딱 하는데 제가 그렇게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 연주를 했던 거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는 좀 그렇고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또 심지어 곡도 엄마야 누나야. 진짜요? 네, 제가 노영심 선생님하고 예전에 이제 활동 많이 하셨던 노영심 선생님하고 같이 무대를 꾸미면서 언니하고 이제 그 곡을 했었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때 어머니가 항암 중이셔가지고 성당에 잘 못 나가셨어요. 예. 네, 근데 그때 또 지리산에 전 명동성당 주임 신부님이셨던 고창근 신부님도 오셨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막 이렇게 모시고 가가지고 신부님 기도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도 해주셨었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느님이 저한테 딱 내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어머니와 함께 했던 뭔가 마지막 가장 큰 신앙적인 어떤 주님과의 네, 만남, 만남이 그리고 아니었나. 치유. 네. 예.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냥 두 손을 모으시라고. 그러면 하느님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다 해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손을 기도로도 모으시고 두 손을 이 반도네온을 잡기 위해 모으고 그러니까 주님이 또 알아서 다 해주신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웃 종교인 불교에 가서 부처님의 염화 미소까지 느끼며 하느님의 자비, 부처님의 자비를 같이 느끼셨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웃으시니까 또 좋네요. 그러고 그래요. 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종교 간의 대화합으로 또 네. 그걸 또 느끼셨다고 하니까 참 좋고요.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고 지금 네.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사순절 2주간 토요일이자 오늘 성요셉 대축일이기도 합니다. 사순 시기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사순 시기는 아무래도 요즘에 코로나가 심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 더 그렇게 돼서 괜히 이제 주변 걱정들이 저도 걱정이지만 좀 되고 그래서 예. 그냥 생각날 때마다 주변 분들 그냥 연락 드려서 음. 잘 생존해 계십니까? 이렇게 생존 신고 서로 해가면서 예.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 성가정을 이루셨잖아요. 예. 네. 그 얘기도 살짝 해주신다면. 그러고 보니까 성가정을 이뤘네요. 그러니까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코로나 시국에 결혼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아르헨티나에 좀 머물다가 코로나 심해져서 이제 한국에 좀 길게 머물게 되면서 잠깐씩 이렇게 공연을 다니고 있었는데 한 공연 끝나고 어떤 분께서 저 연주하는 모습 이렇게 보시고 지금의 남편이 떠오르셨나 봐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셨고 그분도 천주교 소개시켜 주신 분도 천주교 신자분이셔가지고 저도 뭐 이런 분이시면 기꺼이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갔는데 남편도 천주교 신자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때 냉담 중이어가지고 네, 근데 뭐 저는 결혼하면서 남편이 본인 스스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선뜻 또 다시 성당에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본당이 마포에 있는 성산동 성당이에요. 예. 거기에서 권초로 다니엘 신부님께서 혼배 성사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티스트다 보니까 또 신부님께서 특별히 뭔가 더 이렇게 저희 예술가적인 삶을 이렇게 취업해주고 싶으신 마음이셨는지 늘 되게 토닥여 주셨어요. 네, 그게 되게 감사했어서 뭔가 들으실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권초로 다니엘 신부님께도 너무
드린다고 또 아.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예, 좋습니다. 네. 아, 요즘 뭐 비대면으로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계속 미사를 대면으로 드리시려고 노력한다고 하시던데. 아, 네. 예. 사실 뭐 이제 성가도 부르지 않고 기도도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하니까 그쵸. 특별히 뭐 그렇게 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음. 그리고 성당이 굉장히 집하고 또 제가 제작소하고도 가까워서 아, 그래요? 그냥 자주 가요. 그냥 네, 그냥 자주 가요. 이 성전에서 그냥 마음 쉬러 가기도 하고. 예. 네. 본당 네. 강아지와 또 그렇게 인연이 있다고 하시던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아, 그거는 이제 권철호 신부님 이제 가시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예. 저희 혼배성사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었는데 음. 그래서 이제 아쉬운 마음으로 또 그날도 점심 먹고 제가 남편하고 같이 제작을 해요. 남편은 배우인데 네. 쉬는 또 때에는 저랑 같이 제작을 하면서 또 이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점심 식사하고 산책 겸 성당 한 바퀴 돌고 기도하고 올까 이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때 성당에 어떤 콜리라는 강아지가 있어요. 예전에 휴대폰 이렇게 선전해주던 강아지가 있는데 굉장히 크고 되게 스마트해요. 사냥 양치는 강아지인데 아, 그래요? 너무 멋있게 생긴 강아지를 어떤 아저씨께서 이렇게 산책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를 다음 주 미사에 주임 신부님으로 뵙게 된 거예요. 아, 진짜요? 아, 저분이 새로운 신부님이시구나. 아, 그 아저씨가 갑자기 제의를 그냥 입고. 네, 오. 강아지 주인이 아니셨구나. 그래서 다음에 또 다음날 이제 성당 또 여지없이 이제 점심 시간에 가서 근데 신부님 그때 처음 뵀을 때는 그냥 동네 분이신 줄 알았어요. 근데 신부님이셔서 너무 재밌고 놀랐어요. 그러면서 신부님이랑도 친해지고 우리 콜리의 이름이 미엘이거든요. 그 신부님 성함이 정순호 미카엘 신부님이시고 거기서 이제 그 이름을 따서 미엘이라고 미엘. 지으셨더라고요. 그렇군요. 미엘이 간식도 사다 주고 뭐 그러면서 친분을 나눴죠. 그래요. 아, 이 코로나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일선 본당과 자꾸 멀어지는 그런 일이 많아지는데 네. 우리 이어진 마리스텔라님처럼 이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좀 만들면 좋겠다 싶어요. 하다못해 이 본당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랑도 좀 친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이어서 사순 음악 피정 라이브를 또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곡을 이어서 연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중간에 그럴까요? 잠깐 쉬시더라도 네. 예, 어떤 곡 들려주실 거고 또 어떤 얘기를 담아주실 건가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사순식이잖아요. 그래서 사순성가 한 곡을 골라봤어요. 와. 네, 근데 제가 음악을 하긴 하는데 성당에는 사실 제가 뮤지션이란 걸 커밍아웃을 못했어요. 지금 신부님만 알고 계신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성가를 연주하는 건 처음이에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지극한 근심해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아이고, 네, 많은 좋습니다. 곡 중에. 예,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연주해 주실 곡은 이어서는 네,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반도네온을 하고 탱고 뮤지션이니까 탱고 음악 한 곡도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예. 플로르 데 리노라는 곡을 제가 선곡을 했는데 그게 플로르가 꽃이에요. 그러니까 리노는 아마인데 아마꽃이라는 노래 제목이고 뭔가 봄이니까요. 예. 예, 벚꽃 만발한 어떤 그런 전경을 상상하시면서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골랐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분 이동해 주시고요. 지극한 근심에 사순 시기에 우리가 들으면 맞아, 이 성가 우리가 불렀었지 라고 생각하실 만한 그런 성가입니다. 가톨릭 성가 117번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은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최초 공개입니다. 우리 이어진 마리스텔라 님이 편곡한 성가 연주는요, 감사하다는 그 마음도 저는 드는데 이 사순 성가인 가톨릭 성가 117번 지극한 근심에 우선 들으실 거고요. 이어서 플로르 데 리노 아마꽃이라는 곡이라고 합니다. 봄이 오고 있어서 이 꽃이 만발한 그 풍경을 우리가 좀 상상을 하면서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톨릭 성가 지극한 근심에 그리고 아마꽃 플로르 데 리노 두 곡 우리 함께하는 사순 음악 피정으로 이어서 들을까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너튜브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CPBC 라디오 채널 검색하시면서 시청도 해주시고요. 자, 그럼 박수로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일어납니다. 아, 저도 이 기립박수가 저절로 나오네요. 야, 사순식이 가톨릭 성가로 사순의 묵상 깊이 들어가게 하셨다가 또 봄이 오고 있다는 걸, 크럼에도 온다는 걸 알려주시는 느낌으로 두 분의 앙상블 덕분에 참 행복해졌습니다. 사순식에 우리가 부르는 성가, 가톨릭 성가 117번 지극한 근심에, 그리고 플로르 데 리노 아마꽃, 봄이 오고 있는 이때 두 분의 연주를 함께 들었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 반도네오는 악기가 진짜 매력적인 게 이 폈다가 접었다 할 때 소리도 하나의 음악인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연주하실 때 확 펴졌다가 철컥하는 그 소리가 저는 봄이 올 때 중간중간 꽃샘추위 있잖아요. 아, 그런 느낌처럼 들렸고, 그리고 앞서서 우리가 첫 번째로 들었을 때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기타리스트 네.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의 기타 연주도 박수를. 야, 성함은 보금이지만 정말 복음, 예, 기쁜 소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그래요. 아유, 참 이 두 분의 연주 덕분에 참 행복해지는데, 이번에 특별히 성가를 처음 연주하시면서 마음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연주하시면서? 그러게요. 제가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연도 하고 이러고 있지만 사실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걸 이렇게 썩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악기를 들고 있으면은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음악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성당에 가면은 성당 활동 이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옆에 약간 쭈뼛거리기만 하고 잘 못 친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사실 이제 전학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뭐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되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참여도 저도 연주도 해보고 싶고 뭐 이런 마음만 있었는데 이제 그런 성향들이 어떻게 제가 품고만 있다가 음악으로 이렇게 발산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이렇게 열망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렇게 펼칠 수 있게 또 하나님이 해주신 것 같아서 그것도 특별히 성가는 반도네온이 음색이 오르간이랑 비슷한 또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또 여러 또 이런 복음성가 활동 뭐 이런 것도 추후에는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은 늘 갖고 있어요. 좋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과 오늘 어떻게 보면 첫 만남이시니까 네. 앞으로 계속 자주 뵀으면 하는 바람도 가지게 되고요. 네, 저도요. 아유 참 오늘 이 가톨릭 보물찾기 이어진 마리스텔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공식 질문으로 네.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가톨릭 보물찾기로 모셨으니 내 신앙의 보물, 내 삶의 보물 어떤 건가요? 네,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사랑하는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네, 가족을 빼놓고는 뭐 제 삶에 어느 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신앙의 보물은 가족입니다. 예, 그래요. 앞으로의 시간도 가족들과 함께 만드실 텐데 궁금해집니다. 뭐 공연 계획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네, 근시일 내에는 다음 주에 한남동의 스트라디움이라는 멋진 공간에서 반도네 렉처 콘서트를 해요. 음악만 들려드리는 게 아니고 탱고나 또 아르헨티나 음악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또 7월에는 제 첫 단독 콘서트를 예술의 전당 리사이트홀에서 합니다. 와. 네, 그래서 그 공연 준비하고 또 책도 좀 쓰고 있어요. 바쁘시네요. 그러니까 저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여정들을 한 10년의 기록 네. 이런 거 좀 담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또 책도 좀 정리하고 앨범 작업도 하고 있고 또 부지런히 반도네온의 씨앗을 또 제 마음에 심고 또 키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열매를 잘 맺으시는 느낌으로 예, 공연과 그리고 책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자, 오늘 가톨릭 보물찾기 반도네오니스트 이어진 마리스텔라님과 함께하는 시간 거의 마무리인데 마무리하면서 들을 노래는 또 어떤 노래일까요? 네, 제가 한 곡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룸파르다 오르케스타 티피카라는 전통 탱고 오케스트라 팀에서 제가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요? 코로나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친구들 못 만나고 연주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통신상에서 저희가 녹음도 하고 뮤직비디오 작업도 했어요. 이야. 그래서 밀론가 델 프로토콜로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토콜로가 어떤 통신 규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목을 프로토콜? 네, 프로토콜. 그래서 그걸 이제 제목에 붙여가지고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제가 TV 화면이 아날로그 TV를 커다란 거 애들이 옆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렇게 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끼리 또 코로나 시절에 음악도 했었고 그래서 친구들아 듣고 있니? 약간 이 마음으로 이 곡을 한번 밝은 곡이라서요. 한번 들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이 노래 지금 오늘 프로그램 마무리하는 노래로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짧게 소감 들어봐야죠. 저는 뭐 오늘 처음에 이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부터 참 이 순간까지 그냥 사실 좀 믿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아까 공연도 많이 하기는 했지만 방송도 경험이 없지는 않지만 오늘 이 자리는 뭔가 정해져 있었던 길 같은 느낌도 있고 그야말로 그냥 어떤 선물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 있어서 그냥 앞으로 제가 가는 여정 중에 꼭 있어야만 했었고 나중에 기억을 해봐도 그거는 내 인생의 어떤 큰 신앙적인 어떤 시작, 그러니까 신앙과 음악의 시작, 네, 그 결합의 시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로 저한테 남을 것 같아서 굉장히 뜻깊습니다. 네, 해주시는 말씀에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말씀드리면 마테오복음 25장 21절에 있는 구절인데요. 참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라는 구절인데
아마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참 잘했다는 그 도장 쾅 아마 주님이 찍어주실 거라고 제가 믿으면서 밀론가 델 프로토콜라 네. 예, 프로토콜로 예, 통신상의 밀론가 오늘 마무리하는 노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가톨릭 보물찾기 반도네오니스트 이여진 마리스텔라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타리스트 대권 안드레아 형제님도 함께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인사합니다.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될 겁니다. La onda del 20 es agua y jabón, barbijo, distancia, chocar de los codos y en gel el alcohol. Nuestra paciencia se pone a prueba al prepararse para el ritual. Muero por verte, mas no juego con la suerte, salvo empilchada de carnaval. Tenga cuidado, no me rompa el protocolo, que el bicho raro gira y gira sin parar. Atente y su cara no debe tocar, el pliegue del codo será un buen refugio si va a estornudar. Me cuido bien de no romper el protocolo, cuídese usted que no me quiero contagiar. Hay que aguantar hasta que llegue la vacuna, que vacunados nos podremos abrazar. Cuídese bien y no me rompa el protocolo, piénselo bien, es por usted y los demás. Hay que brindar y agradecer por esta vida, disfrutar las cosas simples y espantar la enfermedad. No se relaje, cumpla bien el protocolo, hoy nos mata esta pandemia, además de la humedad. Lavarse las manos con agua y jabón, usar lavandina mezclada con agua y en gel el alcohol. Guardar distancia, hablar de lejos, quedarse en casa no viene mal. Para que hermano, ojo al apretón de manos, un guiño de ojos y nada más. Sea consciente, no me rompa el protocolo, que esta milonga aún no quiere terminar. Encuentro en pantalla sin mate de a dos, sin piel ni fragancia, no sea que justo me agarre la tos. Me cuido bien de no romper el protocolo, cuídese usted que no me quiero contagiar. Hay que aguantar hasta que llegue la vacuna, que vacunados nos podremos abrazar. Cuídese bien y no me rompa el protocolo, piénselo bien, es por usted y los demás. Hay que brindar y agradecer por esta vida, disfrutar las cosas simples y espantar la enfermedad. No se relaje, cumpla bien el protocolo, hoy nos mata esta pandemia, además de la humedad. La onda es 2 metros de separación y yo por rezar te daría un pedazo de mi corazón.